리제로에는 이름회라고 불리는 특정 화수가 있습니다. 첫 방영 당시에 1기 11화, 20화, 2기 15화가 이름회입니다. 등장인물 이름이 그대로 회차의 제목이 되는 것이 이름회이며 해당 인물이 메인으로 등장하고 과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동생인 램이 모든 일을 무리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이유, 검귀, 비렐름 반 아스트레아가 백경을 토벌해야만 하는 이유, 행상인 오토 스웬이 스바루를 믿는 이유처럼 과거 장면은 작중 현재 시점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 릴리아나 마스커레이드라는 제목처럼 과거가 나오면서 가히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화 시리우스의 공격을 받은 프리실라였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는데 대신 목걸이에 보석 하나가 깨지고 시리우스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상처를 대신 입는 것이라 추측합니다. 대제주교들의 말과 의견은 기본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쳐진 극론입니다. 시리우스는 모두가 마음을 열고 통하도록 했다고 말하지만 말만 그럴싸할 뿐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광경에 릴리아나가 일침을 가하자 시리우스는 그간 보여줬던 여유로움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시리우스는 남편에게 분노를 선물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남편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페텔기우스였는데 아직까지 시리우스와 페텔기우스가 같이 나오는 부분은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대사였습니다. 여담으로 2016년 작가가 쓴 어느 순교자의 부고라는 단편집에도 특전소설에도 실리지 않은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수정되어 지난화 브레이크 타임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페텔기우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시리우스가 페텔기우스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저를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시리우스가 페텔기우스에게 집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저 망상일 뿐인지 모든 것들은 시리우스의 과거가 밝혀질 때 드러나겠습니다. 프리실라는 8명의 남편을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1화에서 프리실라는 태양희라고 존경받는다는 오토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프리실라는 태양희라는 별명 이전에 피피 신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마다 남편이 죽어 그 유산을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프리실라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스스로 수명이 다해 죽은 것입니다. 이런 불길한 별명에도 불구하고 젊고 아름다워 구애가 끊이지 않고 프리실라 바리에르의 성은 8번째 결혼한 남작의 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리실라가 영어를 사용하는데 8화 때와 마찬가지로 알데바란의 영향입니다. 프리실라는 새로운 것이나 희귀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니 이 세계에는 없는 언어가 프리실라의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제어탑은 시리우스의 붉은 불꽃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양검의 하얀 불꽃은 원하는 것만 태웠고 뜨겁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릴리아나는 양검의 열기를 느끼면서 정상으로 향합니다. 이 대사는 초반에 나왔던 어머니의 소개 인사였습니다. 릴리아나가 직접 만든 노래인 아침노를 앞지르는 하늘을 부르기까지의 과정을 앞에 있던 장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아나는 어머니가 부르는 모험담 속 영웅을 동경했는데 그들의 모험과 도전이 가득한 여정에 비해 자신은 늘 제자리 걸음하는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릴리아나는 가족들과 음악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라도 시간이 늦으면 그만두어야 했고 원하는 무대도 부르고 싶은 노래도 가족들과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릴리아나는 음유왕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홀로 독립합니다. 그러던 중 상단에게 거두어져 심부름꾼을 했고 음유시인으로서도 활동을 개시합니다. 상단과 함께한 것이 1년, 그 이후로도 고생을 하고 길에서 부모님과 재회하는 것이 몇 년 뒤라고 묘사됩니다. 처음 보는 아기를 안고 스쳐 지나가는 가족이었는데 릴리아나에 대한 애정이 없던 것이 아니고 음유시인 일족으로서 자신이 정한 길이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릴리아나도 가족을 못 본 채 하는데 언젠가 음유왕이 될 때까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릴리아나는 숲에서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되는데 자신이 동경했던 영웅들과 현재의 처지를 비교하며 자신이 그들과 같은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과 회의감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릴리아나는 영웅으로 레이드와 플리겔의 이름을 말합니다. 레이드는 앞서 릴리아나가 검성 레이드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었고 2기 23화에서 가필의 관용구 속 인물로 등장했었습니다. 검성 레이드는 아스트레아 가문의 초대 검성을 말하며 루그니카 사명걸로 그야말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플리겔도 지금까지 2번 이상 이름이 거론된 인물입니다. 1기에서 플리겔의 거목을 심은 인물이라고 처음 언급되며 플리겔의 거목에는 일본어로 낙서가 되어 있다는 떡밥이 있습니다. 2기에서는 듀스가 마녀인자를 받아들일 때 플리겔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원작은 이 장면에서 레이드와 플리겔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영웅은 앞으로 계속 중요인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3기에서도 둘의 이름이 추가적으로 언급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장면들은 다소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의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릴리아나는 개울에서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는데 여기서의 화면은 인물에게만 포커싱 되었던 지금까지의 구도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풀과 나무를 흔들고 개울이 졸졸 흐르는 소리, 따스한 햇살 속에서 릴리아나는 노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릴리아나는 마을에 가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데 고난을 겪어도 희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뜻이 담긴 밝고 희망찬 노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릴리아나는 영웅담을 좋아했고 그들을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릴리아나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지만 남을 표방하는 인생 속에서는 자기 본연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숲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 속에서 릴리아나가 자신을 제대로 마주했을 때는 영웅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초췌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릴리아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그 고민은 탈진과 동시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릴리아나가 답을 찾는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길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숲은 릴리아나의 모호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노래를 곁에 두고 노래와 함께 사는 음유시인의 삶이라면서 현재의 처지를 외면해왔지만 그 결과 듣는 이 하나 없는 이 숲에서 릴리아나는 넘어지게 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육체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것인데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에 회의감이 드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쓰러지게 된 원인인 수분 부족은 자아의 부재를 의미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물을 마시지만 탈수는 계속됩니다. 영웅을 흉내내 보지만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던 겁니다. 릴리아나의 탈진은 날이 바뀔 정도로 길게 이어지는데 숲과 동화가 될 정도로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 지나 이슬 한 방울에 깨어난 릴리아나는 음유시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 나가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 릴리아나에게 영감을 주었듯 이번에 릴리아나에게 도움을 준 건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이었고 방향이 모호한 숲에서 태양은 길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릴리아나가 가야 할 도달점을 제시합니다. 이 공간에서 새는 새대로, 꽃은 꽃대로, 물은 물대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태양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자신이 그저 자신답게 있는 것, 새의 지저김과 물 흐르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의 선율은 음유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진짜 노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만든 노래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게 된 릴리아나 마스커레이드였습니다. 이번 화에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 외치는 시리우스와 차이를 받아들이는 관용이야말로 사랑이라 말하는 프리실라가 있었습니다. 둘의 대사에도 녹아있듯이 릴리아나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떠한 관점으로 극복했는지가 담긴 과거 장면이었습니다. 릴리아나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1화에서처럼 음유시인이 된 릴리아나가 영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게 그저 음유시인으로서 많은 전설을 부르고 싶어 할 뿐입니다. 노래가 계속되며 키리타카와의 첫 만남이 회상으로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키리타카가 죽은 건가 싶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릴리아나가 키리타카를 떠올리면서 전심의 가호가 각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로 인해 릴리아나가 전심의 가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간 라인하르트처럼 능숙히 사용하는 모습이 없었을 뿐더러 본인도 잘 모르는 모습이었죠. 릴리아나는 높은 곳에서 평소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뿐이지만 지니고 있던 전심의 가호가 각성하여 시리우스의 권능에 영향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릴리아나의 노래가 전해지게 됩니다. 키리타카는 릴리아나의 외면과 내면 둘 다를 보고 처음으로 반한 사람입니다. 릴리아나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지만 릴리아나의 노래는 모두가 들어야 한다는 그는 프리스텔라 전역에 노래를 전할 수 있도록 손을 쓰기도 하며 릴리아나의 노래가 나오는 아침 방송에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시리우스의 공격에 치명상을 머리끈으로 피해냅니다. 공격이 먹히지 않자 시리우스는 지난번처럼 티나를 인질로 꺼내는데 에밀리아는 이때 멈칫했었지만 프리실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둘 다 베어냅니다. 프리실라의 양검은 태우고 싶은 것만 태우고 베고 싶은 것만 벤다고 하며 티나의 사슬이 잘리고 시리우스만 베이게 됩니다. 전과 다르게 권능이 풀려 프리실라는 물론 시민들이 다치는 일은 없었고 프리실라의 마무리 공격이 시리우스에게 적중합니다. 하지만 프리실라는 시리우스가 아군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양검은 태양이 완전히 지면
힘을 잃는데 얄궂게도 그 타이밍에 시리우스가 맞아 물에 빠진 시리우스가 살아있다고 추정하는 프리실라의 대사였습니다. 키리타카는 살아있었고 릴리아나의 독백은 지난번부터 이어진 키리타카에 대한 소중함을 드러냅니다. 참고로 릴리아나는 어려 보이지만 22살이며 프리실라보다 2살 많습니다. 11화의 마지막 부분은 지난화의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스바루는 몸의 시간이 멈췄다는 건 변화하지 않는 것이며 시간이 멈춰있기 때문에 간섭이 불가능해 젖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레굴루스와 코르니아스라는 이름에는 각각 작은 왕과 사자의 심장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번화 마지막에 작은 왕국이라고 말한 걸 보면 레굴루스의 권능은 사자의 심장뿐만 아니라 작은 왕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공략은 에밀리아에게 맡겨졌는데 어떤 상황일지는 다음 화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11화 리뷰를 마치며 다음 화 리뷰로 뵙겠습니다.